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약 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현 선물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급락시켰고, 해외 시장 또한 유럽 증시가 변동성 상승을 동반하며 하락했지만 나스닥만큼은 엄청나게 버티다가 장마감 20분 남겨놓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일반적인 시황에서는 시장이 하락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종가만 놓고 독일 CPI 상승 때문에 채권이 빠져서, 또는 미국 7년 국채 입찰이 폭망해서 이런 것도 이야기했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는 하루 종일 시장이 버텼던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는 갭다운 후 초반 1시간 동안 반등한 이후 하루 종일 징그럽게 버티다가 장마감 20분 남겨놓고 처박았기 때문이죠. 시장이 버틴 이유, 그리고 향후 시장의 방향성 대응까지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시황 영상이 늦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답답하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1.7포인트 가까이 눌려서 끝난 것을 개장 초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시가 갭 다운이 나왔다 하더라도 시가는 의외로 강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개장과 함께 외국인들이 첫 1분 동안, 제가 보통 5분, 10분, 15분, 30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첫 1분 동안 선물을 무려 4천억을 넘게 매도를 했어요. 굉장히 센 파워로 매도를 했어요. 놀랍게도 동시효과부터 무지막지하게 때린 건데, 이후에도 추가로 선물을 1,000억 원 더 매도하자 현물 개장할 때는 선물이 370선까지 내려갔어요. 문제는 현물 개장이 보합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도를 쌓을 경우 작심하고 시장을 밀어붙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갭상승 출발하기도 했죠. 또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그렇게 약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현물 시장에서는 개장 후 30분 동안 외국인들이 고작 500억밖에 현물을 매도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외국인들은 이거 선물 너무 많이 때렸나 싶은지 조심스럽게 선물 매도를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이번 6월물 선물 시장의 방향성 플레이어는 외국인 대 외국인으로 추정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하방을 보던 외국인들이 승기를 잡는 듯 했으나, 이번 주 월요일 위클리 옵션 관련된 움직임으로 선물이 좀 어이없게 상승하고, 해외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계속 강세를 보이자 화요일에는 외국인들이 숏을 좀 줄였다면, 오늘은 개장 후 롱 포지션을 잡은 외국인들이 아주 잽싸게 포지션을 청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반 30분 동안 그러니 할 수 있는데, 9시 32분 이후로 시장이 조심스럽게 다시 밀리기 시작했고, 이때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본격적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물도 이때부터 강하게 추세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9시 30분 이후로 들어온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물 매도는 하루 종일 추세적으로 이어지면서 장중 한때 선물 미결제 약정을 무려 1만 계약가량 증가시켰는데, 외국인들은 현물을 1조 넘게, 선물도 장중 한때 1조 7천억 넘게 매도를 하면서 합산으로 보면 2조 7천억, 거의 역사적 매도 규모 탑10까지는 안 됐나? 하여튼 역사적 규모의 매도를 했어요. 시장의 하락이 지난주 저가를 살짝 깨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는 고작 4,300억에 불과해요. 자, 그러면 나머지 6천억 매도는 뭐냐? 그동안에 부진했던 2차 전지를 그냥 죄다 스탬프를 날린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중화권 증시가 반등할 거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도루묵 매도를 맞은 것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고, 또 이따가 미국 세션에서 설명하겠지만 이틀 연속 이머징 통화의 선두주자인 멕시코 페소화가 쳐맞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날아다니던 대만 증시가 TSMC를 필두로 처음으로 매도가 나온 것이 이거 그냥 가벼이 볼 문제가 아니죠.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강력한 선물 매도로 선물 베이시스는 이론 베이시스는 모두 반납한 이 베고데이션으로 밀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나마 점심때부터는 조금씩 베이시스가 회복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만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장 초반에만 1,000억이나 나왔고, 또 장마감 무렵에는 나왔던 차익 매도가 모두 들어가 버렸는데요. 이는 개장 초에 외국인들이 워낙 강하게 선물 매도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이고, 장 마감 동기 효과를 앞두고는 시장이 하락이 과도했다는 인식하에 선물 베이시스가 좋아지면서 또 차익 매도가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시장의 하락이 단발성이라고 한다면, 장 마감이 차익 매수 유입은 시장의 하락이 마무리된, 그러니까 언더슈팅이 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글로벌 증시가 지금 중요한 지지선들 하나둘씩 깨고 앉아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이 벌써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없죠. 자, 옵션 시장에서는 382 상단 배리어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375 쪽으로 또 배리어를 좀 낮추려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어요. 하지만 하단 배리어는 여전히 360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관련해서 지수를 추가로 하락시킨다. 그러면 먼슬리 옵션 또한 롤링 다운이 일어나야죠. 참고로 오늘 위클리 옵션 내일이 만기인데 개인들은 콜 옵션을 3만 개 넘게 매수를 해서 오버했어요. 이게 약보합으로 출발해도 개인들은 또 콜 옵션 매수하겠죠? 근데 이러면 내일 지수 마감 잘해야 365예요. 그리고 나가리 된다. 그러면 장마감 무렵에는 무려 360도 깰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합성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했는데, 특히 먼슬리 옵션이 근외 가격 풋옵션을 오전 11시 20분 이후로 제법 강하게 매수해서 추가 하락을 대비하고 있죠. 전체 옵션 전광판을 봐도 콜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은 크게 증가했지만 풋 클래스의 미결제 약정은 사실상 감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마켓 메이커들은 추가 하락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어제 이어 오늘도 아주 깔끔한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반등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아예 반등 같은 것 없이 미국 세션 개장할 때까지 아주 드립다 밀어대면서 21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변동성 또한 14.25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이제 아래쪽에 남은 61선마저 깨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왔죠. 유럽 증시 하락 요인은 좀 복합적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이틀 연속 밀려 내려간 데다가 장 초반에 발표되었던 독일이 지역별 CPI는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서 독일 국채가 처음에는 30분 정도 반등을 했어요. 그러나 이후에 그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계속 밀리자 증시도 금리 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럽 지수 선물은 미국 지수의 하락분을 온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봐요. 미국 지수 선물이 어제와 달리 장마감 20분 남겨놓고 급락을 하면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처박았는데, 이길 유럽 증시가 갭다운을 크게 하지 않더라도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시장이 리스크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그리고 유럽 세션 초반만 해도 채권 시장은 좀 밀린 대로 나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월말이 다가오면서 이 채권 저가 매수를 노린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유럽 채권 시장 계속 빠지고 또 미국 세션 본장 개장 후에도 채권 매도가 쌓이자 시장은 줄줄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새벽 2시 미국 7년 국채 입찰 직전까지 쉬지 않고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입찰 나오고 나서 채권이 빠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은 그 다음부터는 반등했어요. 전일 5년 국채 입찰 마찬가지로 7년 국채 입찰도 아주 폭망급으로 응찰률이 낮았죠. 그래도 이후에는 채권 시장은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약간의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미국 10년 국채는 다시 4.62%대 올랐는데, 미국채도 그렇지만 독일 10년 국채가 진짜 중요해요. 이게 금리가 2.688까지 올라왔어요. 연준 최고치 갱신했죠. 이제 작년 11월 유럽 증시가 급반등하고 채권 시장이 급반등하던 수준이 금리까지 올라왔는데, 증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저 위에 앉아 있으니 이거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화 시장에서도 비달러 강세가 비달러 약세네요. 강세가 아니라 약세입니다. 주로 유로화 위주로 급락이 나왔죠. 유로화의 급락 이후로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계속되는 유로존 채권 약세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그동안의 유로화는 달러 인덱스 구성 통화 중 엔화 빼고는 가장 변동성이 낮은 통화였죠. 그런데 유로화의 변동성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도 시장에서 긴장하고 좀 봐야 될 대목이에요. 자, 그리고 멕시코 페소화 드디어 21선을 깨고 아주 강력한 음봉을 기록했죠. 페소화의 하락은 기술적으로 아주 예쁜 쌍봉이 모습을 만들어서 투자자들이 쉽게 하락 마인드를 가졌을 것 같은데, 자, 그런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유럽 세션에서 제법 고개를 예쁘게 들었다가 비달러 바스켓이 함께 하락을 하자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작 미국 세션에서는 멕시코 페소화도 갭다운을 맞은 상태이지라 일중 매매로는 매매하기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페소화의 하락은 이머징 ETF의 하락이나 또 하이힐드 본드의 연속된 하락을 보면서 CT들이 미리 매도를 쌓아서 갭으로 밀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시장이 빠르게 갭으로 달러 강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와 구리, 기름이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만 골드나 구리는 미국 세션에서가 아니라 아시아 세션 후반과 유럽 세션에서 하락을 했어요.
이번 골드 구리 상승이 결국 중화권 투자자들이 주머니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화권 증시가 밀리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름은 유럽 세션에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텍사스 기름 기준 80.62달러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이 또한 미국 세션 개장과 함께 빠르게 8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서 전일의 상승이 오버액션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골드나 구리는 아시아권에서 밀렸고 기름은 미국 세션에서 밀렸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자, 특히 유가의 하락은 드라이빙 시즌 기대감으로 지난 4거래일 동안 상승을 하던 가솔린 가격이 미국 세션 들어서 급락을 맞으면서 함께 하락한 면도 있는데 이제 오펙 회의가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아직 유가가 저는 제 기준으로는 심각하게 부러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원유 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그래서 시장이 눌린다? 그러면 텍사스 기름도 다시 76달러대로 처박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월말을 앞두고 원자재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시장 변동성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점 감안해서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오늘 미국 지수 선물 움직임은 짜증 그 자체였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화요일 장마감 무렵 숏커버에 의해 급등 마감하고 나서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상승폭을 꾸준히 반납하여 본장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8% 가까이 하락 출발했는데 전일 선물 시장을 급등시켜 마감했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8% 하락은 현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0.5%도 하락한 것이 아니에요. 게다가 개장과 함께 나스닥은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계단식 상승을 했고 새벽 0시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는 전일 새벽 3시 30분 이후 급격한 숏커버를 보이기 직전의 자리인데요. 단순히 기술적으로 선 긋고 여기서 저항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화요일 시장이 상승한 것이 어제 시황이 표현대로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이 전일의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한 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이 초반 반등할 때 엔비디아는 빠르게 반등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에 해당하는 AMD, 그 다음에 브로드컴,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은 전일 강하게 상승했지만 오늘은 갭다운에 반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헤맸어요. 자,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만큼은 이번 주 금요일에 만기가 되는 이 콜옵션 발행분에 대한 매수 해지가 장 초반부터 새벽 4시 30분까지 아주 꾸준히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엔비디아를 1150달러 선에 갖다 붙이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만기가 되면 어차피 엔비디아 매수한 현물 다 까부어버릴 것이지만 그 전까지는 어쨌든 해지 매수를 붙여야 되는지라 장중에 아주 징하게 매수를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지수 선물 거래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시장이 눌리려면 계속 받치고 그렇다고 해서 오르려고 해도 매도가 쌓이는 등 시장은 아주 징그러운 변동성 매도의 흐름을 보여준 듯했는데 하지만 변동성 선물은 14포인트대로 올라선 뒤에 좀처럼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14.2포인트를 중심으로 움직였죠. 사실 증시 움직임을 고려하면 변동성 선물은 다시 13포인트 후반까지 내려가도 이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변동성 선물은 아무리 14포인트대로 올랐다 하더라도 제 기준에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변동성 선물은 2주 동안의 변동성 눌림을 모두 만회해서 그동안 아주 무겁게 들고 있던 변동성 선물 매수분이 평가 손실을 싹 걷어내고 이익 전환을 시켜줬는데요. 목요일 하루 더 지수가 빠진다. 그러면 변동성의 상승은 탄력을 받게 돼서 5월 이후로 눌린 부분마저 모두 회복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특히 잔존 기간을 고려한다면 변동성이 이제 막 레벨업이 된 것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변동성 선물 매수분은 웬만하면 익절하지 않고 아주 끝까지 밀어붙여서 목표 변동성인 18포인트에서 22포인트 사이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서두에서 이야기한 시장이 왜 안 빠지고 버텼는지 그리고 장마감 한 20분 남겨놓고 왜 빠졌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지난 5월 15일 수요일 시장이 장대 양봉 보이면서 올라섰다가 한창 횡보를 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렸죠. 그러면서 변동성을 계속 죽였어요. 그리고 5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장대 음봉을 맞게 되죠. 자, 여기서부터는 S&P와 나스닥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S&P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회복을 하긴 했는데 5,320포인트를 중심으로 사실상 추가 상승하지 못했어요. 이는 이 엔비디아와 그 친구들에 의한 매수세가 나스닥 중심으로 들어왔지만 굴뚝주식이나 심지어 경기방어주들도 계속해서 얻어맞으면서 S&P 지수의 추가 상승을 틀어막았죠.
시장이 오늘 갭다운 출발을 하면서 S&P 선물은 감마 중립위 위치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이 포지티브 감마를 끌고 오던 매수자들이 갭다운에도 일단은 롱을 잡는 등 시장이 하락을 틀어 막았다고 봐요. 하지만 반대로 오늘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은 또 빠졌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엔비디아를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버티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아주 징그러운 박스를 치다가 장마감 30분 남겨두고 마지막 매수가 들어왔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30분 남겨놓고 강력한 숏커버가 들어왔죠. 근데 어제와 달리 숏커버가 약했습니다. 그러자 장중에 매수를 잡은 트레이더들이 장마감 20분 남겨놓고 그동안에 매수한 것들을 죄다 까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장마감 무렵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급락이 나와서 종가 저가로 밀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장마감 이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추가 하락을 해서 네거티브 감마 영역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시장은 장중 매도의 압력을 이겨내야 돼요. 이건 CTA들 영역이라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네거티브 감마 올라오면 매도 이겁니다. 즉 과거에는 갭다운이 나왔을 때 어떻게든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을 유도해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갭다운이 나왔을 때 어쩌면 바로 밀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일 종가 기준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절호의 매도 추가 찬스로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오늘 7년 국채 입찰 망하고 또 연준 베이지북 발표 때문에 하락한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7년 국채 입찰 마무리되고 채권은 반등을 했어요. 베이지북은 사실 시장이 신경 쓸 내용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은 그냥 외부 이슈가 아니라 또는 경제지표 이런 거 아니고 파생 상품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시장을 흔들어 놓은 것이고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 첫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보면 장마감 후에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하고 15.74% 급락을 맞았죠. 문제는 이 세일즈포스가 다우지수 구성 종목이에요. 다우지수 선물 내일도 원더 슈팅 세게 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5월이 마지막 주가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 0.5% 정도 하락을 해서 364.45선에서 마감되었는데 시장은 충분히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요일 만기인 위클리 콜옵션을 전일 개인들이 대량 매수한 데다가 시장이 갭다운 출발할 경우 또 콜옵션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지수가 반등한 것은 이건 오후에나 가능할까 말까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지속 하락으로 보고는 있는데 특히 화요일에 마켓메이커들이 풋옵션을 저가에서 좀 매도를 했죠. 이걸 많이 늘렸는데 어제 오전 11시 이후로 손절매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오늘 갭다운 후 컨버전 거래가 쌓이게 된다. 그럼 이 시장은 추가 급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360선 매려는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선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는 정도로 대응한 것이 좋겠고 전략적으로 좋은 가격에서 약세 스프레드를 유지하고 추가하는 형태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대만 증시도 일방적 상승을 멈추고 음봉이 세게 나왔어요. 방금 마감한 미국 세션에서 TSMC ADR도 무려 3% 넘는 하락이 나왔죠. 당장은 엔비디아가 이 콜옵션 발행분에 대한 해지 매수 때문에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AI 내러티브가 조만간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나스닥 선물 매도를 장중에 좀 나름 괜찮은 가격에 추가했는데 하루 종일 횡보한 바람에 추가 분만큼을 다시 걷어냈어요. 나머지 5개는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변동성 선물 또한 그대로 홀딩 중인데 S&P 지수가 지금 처음으로 60선에 근접해서 움직이고 있죠. 또 변동성 선물 또 레벨을 업데이트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술적으로 장중 등락을 이용한 숏 포지션 늘리고 줄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단타가 먹히는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나스닥 6월물은 그대로 두시고 그건 청산하시고 나스닥 선물 9월물로 기본 수량을 깔고 간 다음에 6월물로는 장중에 매수 매도 이렇게 반복하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저는 단타를 잘 못하기 때문에 6월물 매도 포지션 그대로 홀드하고 한 방향,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늘렸다가 줄였다 이 정도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어쩌면 기막힌 쌍봉을 만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의외로 어처구니 없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죠. 특히 갭 다운이 나왔을 때 이 제로 데이트 익스파이어 옵션, 특히 콜 옵션 매수가 닥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는 상승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거대한 움직임을 바뀔 수 없습니다. 연일 채권 시장이 하락하고 있고 또 이머징 인덱스도 망가져가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해지는 이번 주 금요일이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죠. 또 금요일 PC도 발표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숏 청산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은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